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나이가 들수록 쭈그러들죠. 또 어떤 세포들은 심지어 죽어버리기까지 하죠. 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뇌 세포도 나이가 들수록 위축된다고 합니다. 70세 전후 남자와 22세 전후 남자의 뇌 위축 정도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가운데 까만 부분이 뇌실, 즉 뇌의 방이라고 부르는데요. 까만 공간이 넓을수록 뇌세포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20세 전후 남자인 경우는 크기가 훨씬 적죠. 마찬가지 비교해보면 크기가 매우 크고 20세 전후 남자는 뇌실 부분의 공간이 적습니다. 그만큼 뇌세포가 꽉 채우고 있다는 의미죠. 이와 같이 나이가 들수록 뇌세포가 위축되어 뇌실, 즉 뇌 가운데 공간이 커지게 되죠. 그렇지만 젊은 친구의 뇌는 이와 같이 꽉 채우고 있죠. 뇌실뿐만 아니라 두개골과 뇌 사이 이 공간 부분도 차이가 있죠. 70세 전후 남자의 뇌는 이 공간 부분이 넓죠. 반면에 젊은 친구의 뇌 부분은 이 공간 부분이 더 적죠. 그 이유는 뇌가 그만큼 꽉 차 있다는 의미고 70세 전후 남자의 뇌는 뇌가 그만큼 위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뇌가 위축되면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암보다 더 무서운 치매입니다. 이 사진은 치매 초기와 정상인의 뇌 사진 비교인데요. 치매 초기에 있는 김정희 씨의 뇌를 보면 이 전두엽과 축두엽 부분에 뇌세포가 많이 죽거나 쭈그러져 가지고 공간이 매우 넓죠. 반면에 치매 증상이 없는 같은 연령대의 이분의 사진을 보면은 전두엽 부분도 빈 공간이 거의 없고 축두엽 부분도 공간이 기본적인 보통의 공간만 있습니다. 즉 이분은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는 거죠. 치매는 전두엽과 축두엽에 뇌세포가 죽거나 쭈그러들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 사진은 뇌실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치매 초기에 있는 김정희 씨의 뇌실은 이와 같이 엄청 공간이 크죠. 빈 공간이 크다는 의미는 역시 뇌세포가 죽었거나 뇌가 쭈그러들었다는 의미이고, 같은 연령대의 정상인의 뇌 사진을 보면 이와 같이 크기가 정상 수준으로 나와 있죠. 즉 뇌세포가 아직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뇌세포들은 이와 같이 신경 전달 물질을 주고받으며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시냅스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신경세포를 포함한 뇌세포들이 이와 같이 쭈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은 60세가 넘은 두 여성분의 뇌 사진입니다. 어때요? 벌써 가운데 뇌실 부분의 빈 공간 크기가 확연히 다르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나이대인데 뇌 위축 정도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뇌는 나이가 들수록 쭈그러든다고 했죠? 그럼 두 사람은 비슷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뇌가 쭈그러 들어가지고 가운데 뇌실 공간이 비슷해야 될 텐데, 김정희 씨는 굉장히 뇌가 많이 위축되어 가지고 가운데 뇌실 부분이 크고, 반대로 정금선 씨는 가운데 뇌실 부분이 적다는 의미는 뇌가 그만큼 아직 덜 쭈그러들고 건강하다는 의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 차이는 바로 그 비밀은 운동 습관에 있었습니다. 김정희 씨는 운동 습관이 없고 정금선 씨는 매우 활동적인 운동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의 뇌실 크기가 이와 같이 확연히 달라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70대 두 남성분의 뇌 사진입니다. 역시 운동 습관을 지닌 사람은 뇌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건강하죠. 축두엽의 위축 정도를 볼까요? 운동하지 않은 이분의 뇌. 까만 부분이 더 넓다는 의미는 뇌세포가 많이 위축되었다는 의미고,
이분 운동을 열심히 한 양만석 씨의 뇌는 공간이 어때요? 네, 정상적으로 매우 좁게 있죠. 특히 이 측두엽에는 뭐가 있다? 해마가 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주고 저장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해마 부분이 위축되고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치매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해마 부분입니다. 내실 공간 역시 다르죠. 운동 안 한 이분의 내실 공간은 매우 크잖아요. 뇌가 그만큼 쭈그러졌다는 의미고, 운동을 열심히 한 이분의 내실 보세요.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죠. 뇌가 그만큼 꽉 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운동을 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쭈그러져 버린 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뇌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에 따라서 쭈그러들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건강하게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생활 습관입니다. 60세에서 8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일씩 하루에 1시간 정도 6개월 동안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유산소 운동 습관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물론 실험에 참가한 노인들은 이전에 거의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6개월 후 뇌 구조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경세포체가 있는 회백질 영역과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수상돌기와 축삭을 감싸고 있는 교세포가 있는 백질 영역의 크기가 획기적으로 증가되었죠. 그 결과 기억력, 주의력, 의사결정력, 인지력 등 뇌 기능이 매우 탁월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았던, 운동 습관이 없었던 60세 이상 노인들도 지금부터 운동 습관을 기르면 쭈그러졌던 뇌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뇌 기능을 탁월하게 향상시켜서 치매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매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바로 뇌가 지니고 있는 신경 가소성 덕분입니다. 신경 가소성은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나쁘게 또는 좋게 언제든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는 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노인들 못지않게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면 뇌가 커진다는 것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농구를 꾸준히 한 대학생들의 뇌 사진인데요. 특히 손의 부분이 운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컸습니다. 손에는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관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뇌 부분인데요. 농구를 꾸준히 한 대학생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뇌보다 손의 부분, 특히 이 손의 벌레 부분이란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근육처럼 뇌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 혈류량이 많아지죠. 우리 뇌는 심장보다 위에 있죠. 따라서 심장에서 혈류량이 많이 나올수록 뇌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뇌 안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가 사용하는 산소와 포도당의 20%를 뇌 세포들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통하여 심장 박동수를 올려주면 뇌에 그만큼 많은 혈류량이 공급되어 뇌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바로 뇌세포에서 죽었던 뇌세포를 되살리고 끊어졌던 신경회로를 연결해주고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많이 분비해 줄 수 있는 뇌세포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적의 영양 단백질 BDNF가 풍부하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유산소 운동 습관을 길러서 쭈그러졌던 뇌를 탱글탱글하게 회복하고 탱글탱글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뇌 영양 단백질 BDNF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신 분은 여기
추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